안녕하세요. 만약에 딱 네 구절짜리 아주 짧은 시 안에 인생의 깊은 지혜와 한 학자의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고려말 학자 이첨의 시, 용심이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시의 첫 구절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 평생의 뜻과 소원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 와, 정말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이죠? 보통 시에서는 이런 감정을 좀 돌려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시인이 인생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깜짝 놀라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 시의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를 어찌하랴 나의 게으름은 10배나 더 늘어난 것을. 아니, 보통 꿈이 좌절되면 더 노력하던가 아니면 괴로워하던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게으름이 늘었다니요? 그것도 10배나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패배를 인정한 학자가 왜 갑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네, 이 시는 그냥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마치 한 학자가 남긴 우리가 풀어야 할 암호 같은 고백서나 마찬가지죠. 자, 지금부터 그 고백의 진짜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먼저 열쇠를 찾아야겠죠?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시를 쓴 사람 이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을 알아야만 이 이상한 고백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첨의 삶은 정말 순탄치가 않았어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그 대가로 돌아온 건 무려 2번에 걸친 길고 긴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말한 실패라는 건요,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썩어빠진 시대에 맞서 싸운 결과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인의 이런 험난했던 삶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시의 첫 두 구절을 한 글자 한 글자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좌절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평생 지온 2차 타. 와, 한자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괜찮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게요. 이 글자들이 어떻게 모여서 그렇게나 깊은 절망감을 만들어내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평생 지원. 이건 글자 그대로 평생에 걸친 뜻과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쉽죠?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두 글자, 차타입니다. 여기 차도 미끄러지다, 타도 미끄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의 글자를 연달아 쓴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평생을 바친 꿈이 그냥 발을 헛디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미끄러져서 꼬꾸라져 버렸다. 이런 강렬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자연스럽게 풀어보면 내 평생의 꿈과 포부는 이미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정말 가슴 아픈 탄식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이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제 이 시의 진짜 미스터리, 문제의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쟁내 소용, 10배다. 여기 쟁내는 어찌할까, 이를 어쩌나 하는 탄식이에요. 근데 뭘 어쩔 수 없다는 걸까요? 바로 소용입니다. 이 소자는 성기다, 드문드문하다는 뜻이고 용은 게으르다는 뜻이죠. 합쳐서 소용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게으름 피우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10배다, 무려 10배나 많아졌다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딱 집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를 어쩌나 내 게으름이 10배는 더 늘어났으니 라는 정말 이상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절망적이던 시의 분위기가 아주 놀랍게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완전 절망적인 독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인의 시선이 조용한 일상으로 옮겨가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과연 이첨은 이 절망 속에서 어디서 위안을 찾았을까요? 세 번째 구절입니다. 오침강을의 화영전. 글자만 봐도 뭔가 한낮의 고즈넉한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지 않나요? 자, 하나씩 보죠. 오침은 낮, 오, 잠잘 침. 그러니까 낮잠이에요. 그리고 강래는 깨달을 각, 올래니까 잠에서 깨어본이란 뜻이죠.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화영, 꽃화, 그림자영. 꽃 그림자가 보인 겁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전, 구를 전자를 써서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해가 기울면서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 거죠. 아,
정말 평화로운 시간의 흐름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했죠.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시인의 관심이 시끄러운 정치 현실, 그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바깥 세상의 작은 변화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잠휴치자간 시나 시인이 찾은 위안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잠휴, 잠깐 잠, 이끌 휴, 잠깐 손에 이끌고라는 뜻이에요. 누구 손을요? 바로 치자, 어릴 치, 아들자, 어린 아들의 손입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함께 뭘 보냐면요. 간시나, 볼간, 새로울신, 연꽃 하, 새로 핀 연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새로 핀 연꽃 어때요? 둘 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의 상징 같지 않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시인은 그 혼란스러운 정치판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평화를 바로 이 순간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막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는 이 작고 소박한 행복 속에서 다시 찾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시인이 말했던 그 이상한 게으름, 그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유교 철학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공자가 거배곡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군자로구나. 나라의 올바른 도가 행해질 때는 나아가서 벼슬을 하고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물러나서 자기 뜻을 접어 품을 줄 아는구나. 이게 바로 이 시의 수수께끼를 푸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세상이 엉망일 때는 억지로 나아가서 흙탕물에 뒹구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군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첨이 말한 게으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태함이나 포기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나는 저 더러운 권력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 혼란한 세상에 억지로 벼슬하러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 이건 불의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자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는 굳은 지조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겁니다. 바로 현명한 학자의 게으름이었던 거죠. 결국 이 시의 마지막 장면은 그런 철학적인 은둔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적인 꿈은 좌절됐지만 그 대신 더러운 권력을 등지고 순수한 아이의 손을 잡고 깨끗한 연꽃을 바라보면서 군자의 도리를 지키는 겸허한 삶의 지혜를 발견한 겁니다. 자, 24세기 고려시대 학자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실 속에도 잠시 모든 걸 잊게 해주고 순수한 위안을 주는 여러분만의 새로 핀 연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연꽃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